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조국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특히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주요 투자 은행들도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를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 친화적인 발언 속에서 미국 3대 지수는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도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인데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연준의 금리 동결,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수 상승,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실 거라서, FOMC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좀 안 드리고요. 원래 한 2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는 내년에 인하가 한 2번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한 번 더,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미국 시장이 갭으로 뜨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4%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흐름으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 정도 상승 중에 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1% 넘는 갭 상승인데 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음봉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박션 동시만기 영향도 있지만 아직 제주주 그 양도세 상향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으로서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떴었을 때 상승했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물량 중에는 상당히 대주주 물량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인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지금 시장은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물량들을 지금 위에 있는 호가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나오는 이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거나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위에 있는 걸 시장가 매수했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절대 현재가 이하에 있는 호가에 매물이 몇십억, 몇백억이 쌓여 있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주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그렇게 지수 상승 대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30쪽 종목 상승 중에 300종목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0종목 상승 중에 660종목 하락 중에 있거든요. 대부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총상위 종목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최근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몰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4%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특히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로 인해서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기 때는.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주주, 조건에
걸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내일장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 지수, 일단 2,500선 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좋다 했었는데, 역시나 또 직접 고점을 좀 뚫어주는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기다 보니까 또 오후장에 차익실은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기 포지션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는 좀 봅니다.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뭐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되는 게 반도체 업종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최근에 뭐 HBM 쪽도 계속 흐름이 좋았었지만 새롭게 뭐 온디바이스 쪽이라든지 CXL 이쪽으로도 지금 뭐 새롭게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뭐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 갭상승으로 좀 떴지만 역시나 또 85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은 좀 괜찮긴 한데 어제 테슬라가 좀 밀렸어요. 어제 테슬라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리콜 사태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것도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뭐 판매량 이런 것도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판매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계속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했던 점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는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 자리 저항대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지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기 이후에 내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좀 바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대형주 쪽 자금이 계속 대형주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지난주처럼 좀 중소형주 테마 쪽으로 자금이 몰릴지 그런 건 이제 내일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물량만큼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 종목과 섹터로 흘러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당장 내일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자세한 시황 전망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전이 74,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짚어볼 반도체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지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원래 HBM 쪽으로 올해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CXL DM 쪽으로 이제 상품 등록을 내건을 했다라고 해서 어제부터 이제 CXL DRAM 쪽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생소하실 텐데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HBM 쪽으로는 이제 아파트로 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메모리를 이제 층층이 쌓아서 사용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면은 지금 CXL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메모리 칩, 그러니까 CPU라든지 GPU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시스템은 이제 CLX DRAM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요걸 통해서 이제 빠르게 연산을 좀 더 할 수 있는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오킨스 전자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셈도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도 20%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70억이고 어제도 한 7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 대금이 없어요.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저는 조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거 뭐 상한가 풀렸을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오셈은 그래도 좀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터지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롭게 사업 진출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좀 급등이 좀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CXL 디램 쪽으로 해서는 이게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테스트 과정을 오래 거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제가 알아봤을 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시장에서는 이게 뭐 당장 상용화돼서 뭔가 좀 AI 시대를 빨리 열 것 같은 좀 장밋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관련주들이 당장 뭐 내일 하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품이 지금 뭐 온디바이스 쪽도 그렇고 AI와 결합한 이런 가전제품들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순간순간 급등이 좀 나왔겠지만 또 갑자기 또 순간 급락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길 거라서 일단은 좀 조심을 하시는, 급등한 종목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천천히 좀 이런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진정한 수혜주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이런 뭐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종목인지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올라갔던 종목들이 실제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로 좀 크게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었던 오케이스 전자라든지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CXL 디램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공정이나 테스트 과정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다. 오늘 뭐 상한가는 아직 안 닫았으니까 이제 뭐 오장 상한가 노려봐야지 하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뭐 혹시나 좀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는 뭐 이제 기업들의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자료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뭐 우리 앞에 뭐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련 주로만 이런 것들이 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갈 만한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주 쪽이라든지 시총이 큰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천천히 좀 알아보시고, 그런 종목들 알아보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도 제가 좀 찾아서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저희가 HBM 쪽과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이 흐름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요, 옥석 가리기 작업이 좀 필요한 만큼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엊그제 다뤄봤던 이 이슈가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 연료의 단계적인 퇴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은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봤었는데 그 흐름이 꽤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뤄주시죠. 네, 유엔 기후 협약 탈화석 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 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일단 화석 연료를 이제 뭐 아예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환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하자라는 내용인데, 유가도 최근에 보시면은 WTI 원유가 이제 70불 이하로 좀 빠지면서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68불 정도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화석 연료를 점점 안 쓰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예상 외로 현대에너지 CS 베어링이 원래 좀 대장주로 제가 아침에 좀 뽑아왔었는데, 좀 새롭게 지금 방송을 하기 바로 앞서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와 있는데, 평소 관심을 좀 갖지
높지 않았던 종목이 순간적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전에 한번 급등 나왔던 시점에 대해서 한 25,000원 구간부터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시점이 22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한 5월 달쯤 이때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다리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왔고 아마 꾸준히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25% 정도 급등 중에 있겠으니까 지금 당장 뭐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61선, 21선 다 뚫고 지금 121선까지도 지금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좀 관망하셨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타점을 보는 경향이 지금 CS 윈드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 다음날 지금 음봉으로 거래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좀 뜨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 대금 줄면서 조정받는 타이밍. 저는 이제 하루 정도 더 좀 지켜봤는데 오늘 좀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거래 대금 줄면서 평소 거래 대금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당장 뭐 오늘 25% 따라갔으니까 뭐 상한가 쫓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신 다음에 충분히 좀 매수 타이밍 잡으셔도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올라간 거 많이 안 올라갔어요. 지금 86,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2만 원 빠졌다가 이제 29,000원까지 올라갔고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게 맞는데 일단 충분히 또 조정 타이밍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풍력 쪽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고 풍력 쪽도 흐름 좋습니다. 시어스트 베어링 이 종목도 오늘 12% 정도 상승인데 앞서 매물대 자리 좀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소화해주고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는 이미 저항선 어느 정도 좀 뚫었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받고 오늘 갭상승.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전환되긴 했지만 요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타점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신재생 에너지와 풍력 관련 투자 흐름 짚어봤고요. CS 윈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됐지만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공략 지점들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의료 AI 관련주들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AI 기업인 볼파라를 루닛이 인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대장주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계속 좀 말씀 좀 드렸었던 업종 테마인데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 루닛은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대장주로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12월 들어와서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일단 보험 수가에 대한 금액 자체가 좀 작게 책정이 됐던 점이 이제 의료 AI 쪽에서는 대부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7만 원대를 좀 잘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7만 원대를 잘 지지해줬고 일단 또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앞선 때 이 10만 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인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쌓은 의료 AI라는 게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였을 때 언젠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료 AI 쪽이 올해까지는 계속 적자 기업으로 계속 손실을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를 받고 있고 해외 대규모 빅파마들과 계속 계약 MOU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좀 같이 좀 보실 종목이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인데 코어라인 소프트도 의료 AI 쪽인데 영상
영상 AI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좀 분석하는 기업인데 의료 AI 쪽으로 어떤 누닉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중동 쪽과 유럽 쪽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좀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시총 자체는 루닛이 좀 커요. 루닛이 지금 2조 5천억이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3천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직전에 이제 저항대 자리를 좀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2만 5천 원 자리를 확실하게 뚫어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싱글 상장했었을 때 가격 한 3만 원 이상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일단 좀 장대 양보 터졌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닉과 일단은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이제 다른 의료 AI 종목들도 좀 있는데 일단 뭐 오늘은 이 두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돌기 때문에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장 흐름이 좋아요. 셀트리온도 제가 좀 며칠 전에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은 HLB 지금 방송 대본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HLB도 역시나 급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하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저점에서 올라오는 제약바이오 쪽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은 오늘은 종목들이 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점들이 좀 있거든요. 뭐 지금 조금 기대감을 갖고 상승했다고 벌써부터 이제 이거 급등하는 시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직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 대주주 매도 물량도 아직 남아 있어요.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 초 돼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올 겁니다. 매도했던 물량들은 대주주 물량들은 다시 들어올 거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까지만 조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염두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좀 체크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봤었을 때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한 종목들이 좀 보이니까요. 오전장까지는 제가 일단 관망을 했고 어제 이제 저녁까지는 관망을 했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좀 양호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은 같이 한번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추천주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YG엔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수 대비해서도 좀 계속 좀 밀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때문에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은 쪽은 SM이거든요. SM이 좀 많은 편이고, YG라든지 하이브라든지 JYP는 오히려 좀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은 기업들인데, 좀 같이 좀 딸려가는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지지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요런 자리들, 일단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 노란톡방에서는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안 좋게 정리가 되더라도 좀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종목들도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52,000원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오후장에 괜찮은 종목들 또 상승 가능성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또 오후장에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된 섹터 분석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쭉 이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에 덧붙여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금종욱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말씀해주셨던 대로 FOMC 이후로 해서 강한 흐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이제 우선 장중에 2,550포인트를 가는 듯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보시면은 2,549.65포인트입니다. 예, 뭐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정말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예, 뭔가 이제 달리고 싶은 말의 고삐를 좀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날뛰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려 왔었던 거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파월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왜 그러하냐면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쵸? 민주당 라인에 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내년 1월과 3월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는데 더욱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11월부터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던 거고요. 11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조정은 조금씩 나오겠지만 지수는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번 FOMC 기대 가져도 괜찮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뭐 거의 제가 점집을 차려야 될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경험상에 나오는 거기도 하고 원체 시장 분위기 상황의 미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11월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를 이어가시고 12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짚어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정확히 또 짚어지고 있는 하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내년 미국 대선까지 해서 흐름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연준의 금리 동결,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에서 5.5%로 유지를 했는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6월에서 7월을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를 비롯한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상은 했다마는 더 생각보다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파월의 의장의 어떤 마음일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파월 의장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긍정적으로 12월을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민심 작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점도표에서 체크된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체크된 게요.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입니다. 자, 페드워치 상황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보시면요. 지금 다음 FOMC가요. 4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48일이요. 자, 거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18.6% 금리 인하 한다는 게 요 수치이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쪽이 현재 81.4% 수치로 딱 나와 있습니다. 꽤나 높은 수치예요. 18.6%라면. 그래서 조금 이 기대 심리 자체가 시장에 조금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봤을 때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이 약간 코스피에서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현재 시간으로 4,300억 원치의 순매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관도요. 거의 5천억 가까운 매수를 좀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이번 주 초 지난 금요일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매수 들어오는 게 계속 어떻게 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올리는 그림을 취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연기금이 얼마 사신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700억입니다. 현 시간부로 연기금. 자, 이 와중에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달렸습니다. 52주 신고가 패턴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왔고요.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부터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기사를 52주 신고가 올려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트의 구조상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항상 제가 추세 라인을 굉장히 집중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라인을 잡으셔도 되고요. 작년 9월 26일 이때 거의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끝자락이 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그리는데요. 항상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갈 때 제가 주로 보는 방법은 평행한 라인을 하나 만들고 그 라인에서의 고점 부분이 맞아 있는 자리들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동그라미 쳐드리자면은 이런 자리들, 그렇죠? 여러 차례 올라섰던 자리들, 그리고 바닥이 체크됐던 자리들이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보면요, 항상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 바닥 자리들이 저점 체크가 되고 요 박스의 우상향 박스의 상단 자리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실적의 성장성 자체가 분명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7만 원대 후반대까지 가는 시점을 보자면 내년 1월 안으로도 현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차트가 완성이 좀 되죠. 자, 그때부터 다시 또 재밌는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기대하셨던 8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벌써 오늘부터 해서 기사들을 보니까 8만 전자 가나 정도 좀 뚫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우선은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 환호하시고 연말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부터 내년 미국 대선까지 또 저희 국내 증시까지도 한번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자세한 분석들은 노란투판 통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HLB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좀 강한 주주층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진출과 이전 상장 또 신약 개발까지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HLB가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현재 시간부로 한 13% 정도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제 더 잘 가지 않을까에 대한 조금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 자체가 11월 거의 10월 바닥일까요?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주가 차트도 보시자면은 큰 차트에서 2022년 바닥, 21년 바닥, 올해 바닥 라인을 체크해 봤을 때요. 이런 라인인 거죠. 요 라인. 눈에 보이실까요? 거의 완전 바닥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HLB는 좀 이런 종목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지켜봤을 때 한번 움직이면 시원하게 갈 것 같은 그런 좀 기대감을 줘요, 사실. 사실 주식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HLB는 약간 좀 그런 꿈이 있는, 끼가 있는 약간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차트에 좀 완성된 자리도 사실 여러 차례 나왔어요. 2021년 바닥부터 해서도 몇 차례, 두 차례가량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바닥 꽤나 오래 횡보한 다음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 다시 23년 초에 있었고요. 최근에 5, 6, 7, 8, 9, 한 10월 정도까지 이 바닥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이 바닥에서 저도 여러 차례 방송상으로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방에서는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 항상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내년 4월, 5월경에 가남 신약 허가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리보세라닙이랑
캅렐리추밥,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병용요법으로 인해서 좀 세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조금 특히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HLB 같은 이런 급등 흐름이 나온다면은 더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생겨줘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약간 좀 꿈을 먹고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 걱정인 건 있어요. 뭐냐면 H7B라는 이런 나름의 큰 기업은 자금적인 여력이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임 사태 이후로 몇 년 전에 라임 사태 이후로 해서요. 옵티머스도 그러했지만 이 전환사채의 발행 요건도 바뀌었잖아요.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하나 뭐 라더견 사태라고 하는데 신용에 대한 부분도 시작해가지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투자받기가 까다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완화가 돼야 주식시장도 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연말 양도세 부분인데 양도세가 이전 대비해 사실 줄어 있잖아요. 10억 이하입니다. 10억 이하. 10억 이상 있으면 양도세가 딱 적용이 되고 뭐 퍼센테이지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좀 답답한 건 이겁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계속 규모는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규모가 커지는데 왜 양도세는 왜 줄어드는 걸까요? 기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서민분들 주식에서 조금 코 묻은 돈 가지고 용돈벌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주식시장 활성화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 같이 조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HLB 같은 경우가 한동안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열린 것 같아서 우선 관심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HLB를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도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랠리를 달릴 것이다라고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8월 달에 공약주로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하는 그 멘트가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가 되면은 10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8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슈가 좀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특히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항상 이슈화가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정말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말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요. 기술주들은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요? 부채에 대한 부분, 네,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되면 나스닥이 항상 급반등을 합니다. 종목도 다 올라가요. 국내 종목 같은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왜 삼성전자의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특히나 오늘 시장도 보면요. 외인과 기관들 정말 많은 수량을 지금 11시 반 정도 시간에서 싸그리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형 IT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총이 3위잖아요. 시총 2위를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사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500를 돌파했다가 좀 빠진 모습이 보였지만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HBM 반도체, HBM3 같은 경우나 AI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PCB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등등해서 모든 시장 자체가요. AI나 반도체, 뭐 장비, 패키징 뭐 이쪽으로 다 완전 둘러싸매고 있거든요. 내년 성장성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실적 성장, 올해는 주춤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재밌는 거 뭐가 있습니까? 과잉 재고에 대한 부분 감소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요, 올해 이 방송을 할 때부터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재고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싹 털어내고 다 정리를 한다고요. 근데 너도 나도 지금 다시 반도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려 자체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차트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닉스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였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4만 원 돌파하고 여기 자리 돌파하면서 이제 가는 그림. 자, 주봉으로 볼게요. 이 자리에서 돌파하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자리 어디라고요? 네, 저 위에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조만간 갈 것 같은 거야, 분위기가. 그렇죠? 나쁘지 않죠. 네. 왜요? 실적 이슈 확실하고 성장성 확실하고 AI, 반도체, HBM 최대 수혜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또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늦게나마 좀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차례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 라인까지 잡아가지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IT 대장주들은 한동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걱정보단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렸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툴젠도 저희가 다뤄봤던 종목인데 11월 달에 저희가 방송에서 유전자 가위 대장주로 특징적인 흐름을 짚어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회에서 차세대 가위에 대한 유전자 가위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툴젠을 보면 좀 밀리는 듯하다가 오늘 장중 좀 급등이 나와요. 거의 상한가 갔었나요? 부근까지 갔다가 좀 밀리긴 했어도 20%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이 유전자 가위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툴젠이 당연히 대장주인데 시점 자체를 짧게 보지 마시고요. 내년 한 2월, 3월 정도까지 이슈는 좀 계속 진행이 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툴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12월 들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슈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로서 이 종목, 저 종목 굉장히 좀 많은데 하지만 툴젠이 대장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툴젠이 상승하면서 다른 관련주도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인가인데요. 툴젠의 큰 차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16만 원대 자리까지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기 직전의 가격대도 한 14만 원대 정도로 형성은 좀 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전고점 자리는 우선은 9만 원 가기 직전 자리였는데 11월 말 해가지고 한번 터치는 한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정 한번 거치고 다시 간다면 다시 여기 자리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3, 14만 원까지는. 그래서 걱정보다는 우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3월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툴젠 물려 계신 분들 차분하게 끝까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대장주로서 툴젠이 단기적인 시세도 많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긴 흐름에서 유전자 가위 종목들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눌림치 매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이슈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10월 달에 저희가 공략주로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서 3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또 특히나 합병 이후의 흐름들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하는데 내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다시 이제 풀리게 좀 되는데요. 합병이 돼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오늘 제가 셀트리온 AS를 하냐면 추천은 잘 드렸어요. 향후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시작해서 연말, 내년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합병을 하고 나면은 항상 단기간으로 좀 진통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을 좀 드려보자면 내일까지 만약에 팔지 않으신다면 거래 정지가 돼서 1월 10일 넘어가서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혹시라도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금만큼은 내일 안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말에 돈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합병 전부터 해서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의 수급사항 자체가 좀 잡아봐 주세요. 외인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수량을 쌍끌이 매수를 해줬어요. 이쁘게도. 연기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기타 법인이 최근 한 달 동안 또 100만 주 산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배당도 그러하고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배당도 좀 괜찮게 준다고 먼저 선빵을 빡 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래저래 괜찮은 것 같아 보여서 가져가시는 것도 전략인데 그냥 나는 합병 이후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정리할래. 근데 합병 이후에요. 올라갔던 종목이 반 정도고 떨어졌던 종목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그것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좋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고요. 기대를 갖고 대응하셔도 괜찮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20일 넘는 기간 동안 이 정지되어 있는 게 싫으시다면 내일까지 꼭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AS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 꼭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음 주 합병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파월의장 FOMC에서 산타랠리를 우리가 좀 보여주겠다라고 거의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조금 상당히 많은 수량이 좀 잡히고 있는데 추세는요, 지금부터 상승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뭐냐면 양도세에 대한 완화 부분입니다. 10억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15억으로 제발요. 안 그러면 혹시나 또 이제 우리 자금 크신 대주주분들께서 파셔야 된다고요. 종목들이 또 흔들린다고요. 아니 금융시장 커지는데 10억이 웬 말입니까? 20억에서 10억이라니 세상에. 금융시장은 그때보다 몇 배가 커졌는데요. 옛날에 50억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옥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옥죄면 옥죄일수록 또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음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좀 풀어주고 해야 시장도 좀 살아나는 거거든요. 급등주 가고 랠리 보이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극한적으로 적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야지 시장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 무조건 다 정석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특이한 종목도 많아지고 갑자기 웬 상한가 뜬금없이 이런 종목들도 여러 개 보여줘야 그렇게 시장이 어울리면서 가는 건데요.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시장이 조금 많이 풀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산타랠리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오후장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면 잘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내년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SXL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의료 AI 관련주도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본격적인 산타 랠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